네, 그 베센트 장관이 뭔가 있을 거라고 미리 언질 주고 나서 우리 실제 그 관세가 빠진 거는 그 우리 장이 마감하고 나왔으니까 그 전 새벽에 디테일은 얘기 못하도 건설적인 회담이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12일 새벽에 얘기가 있었고 그때 삼성전자가 5% 이상 거의 급등을 하면서 간만에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의 수급을 좀 끌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조금 또 그게 또 하루 천하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시 가는 건지 아니면 또 그래봤자 거기서 거긴 건지 참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지금 6만 전자에 대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합의가 됐고 그리고 중국과 관련은 아무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높으니까 둘이 덜 싸우면 삼성전자 낫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콜을 고객분들한테 제시를 하셨다는 우리 이 대표님의 견해가 그대로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또 SK 하이닉스가 네. 또 혼자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은 SK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중동발 이제 엔비디아 수출 그렇죠. 연관될 경우 SK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우군이 있어요 이미. 네. 근데 삼성전자가 처한 입장은 우군이 없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주가를 올려야 돼요. 네, 그렇네요. 누가 도와줘야 될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처한 이제 가장 단점이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왜 그렇게 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온 데서 사실 이미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분기 실적 보니까 스마트폰은 매출이 좋았어요. 영업이익도 한 4.7조 원 여기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반도체 쪽을 보니까 D램은 그래도 좀 매출이 증가하면서 괜찮아졌는데 HBM이 한 17% 매출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HBM뿐만 아니라 이제 이쪽 파운드리 쪽도 사실 또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파운드리는 계속 적자. 네, 완전 적자가 난 거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도 이제 AI 반도체 회사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레거시의 제왕이 됐죠. 뭐 낸드 플래시 D램 쪽에서 점유율, D램도 지금 벌써 SK 하이닉스한테 점유율이 지금 뺏겼어요. 1등을 뺏겼어요. 그렇잖아요. SK 36%대 삼성전자 34%예요. 물론 HBM 때문에 이렇게 나왔지만 파운드리도 지금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지금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매출 증가율을 삼성전자 같은 2025년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한 7% 매출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가이던스가. 그런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예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비해서 한 2% 더 줄 거다. 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들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실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계속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물론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그 기능 때문에 이제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좀 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나는 중국 쪽에서 지금 애플이 사실 좀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갖고 있던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조금 치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두 가지가 사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스마트폰에서 앞으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이제 무역 갈등 나올수록 뭐 당장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가 중국에서 그 자기들 했던 비즈니스 최고치를 다시 또 뚫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충분히 생겼다. 저는 이게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D램 쪽이거든요. D램인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전반적인 글로벌 이 반도체하고 AI 산업이 기존에는 미국 독점했거든요. 미국에서 다 생산해 갖고 미국에서 다 소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딥시크 위에 나온 게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이제 미국 독점이 깨지고 이제 캐짐이 깨지고 다시 이제 글로벌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얘기하는 게 그러면 아직 앞으로도 미국이 이러한 독점이 아니죠. 리딩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중국 시장을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결국 저는 D램을 갖고도 충분히 낸드 플래시 D램을 갖고도 삼성전자가 계속 중국 시장을 끌고 가는데 매출 더 굳이 뭐 파운더리라든지 아니면 HBM이 아니더라도 이쪽 D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갖고 더 매출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보인다. 그게 이제 지난번 1분기 실적에서 나왔고 그때 나왔던 게
중국의 이구 환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이제 이런 수요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올라온다. 저는 이렇게 본다 보면은 굳이 삼성전자가 뭐 미국에다가 뭐 엄청난 반도체를 수출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 같고 충분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HBM 이제 4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때부터는 사실 파운드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3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파운드리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치지만은 4부터는 이제 파운드리가 영향을 미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파운드리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4부터는. 그런데 삼성전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파운드리의 어떤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향후의 비즈니스를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올해 가이던스 제시한 부분들 매출은 저는 그 이상 나올 수 있다. 중국 때문에.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증가율이요, 증가율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어떤 힘을 빌려갖고 주가가 막 계속 올라가지만은 삼성전자는 지금 혼자서 해야 되는데 방향 쪽을 본다면은 일단은 그렇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 방향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올해 조금 더 삼성전자가 이 속도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지금 PER 지금 11배 갖고 있는 거 본다든가 그 다음에 포워드 PER도 11배예요. 뭐 매출 증가도 별로 없잖아요. 지금 이미 기대감은. 그거 보면 충분히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가격 메리트는 여전하다.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 다시 또 기대감이 좀 쌓이는 게 그 첫 번째 시간에도 송 대표님과 잠깐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에 팔 수 있는 칩을 좀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이든이 했던 거를 바꿔서 이제 트럼프 이름으로 뭐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바이든 때 했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딱 거기 선을 넘지 않는 칩을 만들어서 중국에 팔아왔잖아요. 또 그게 막혀서 약간 흔들렸었는데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다시 만들어서 중국에 팔게 되면 엔비디아도 다시 잃었던 시장을 다시 찾게 되고 아무래도 저가니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HBM 이런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생긴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주가 오른 거 중에 큰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우디에 이제 또 메모리 뭐 18,000개 뭐 오더를 받았다 뭐 이제 이런 거가 어제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제 기폭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기억해 보시면은 4월 한 20일경인가 15일경인가 그쯤에 엔비디아가 우리 중국의 수출이 막힐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원래 우리가 연에 한 120억 달러 팔던 거 반토막 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그때 하면서 그때 엔비디아 주가가 또 한번 밀렸었던 걸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유가 결국은 사우디 쪽이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거고 그걸 열어주는 차원에서는 바이든표 말씀 주셨던 수출 규제가 요 상황으로 오면은 나아지는 거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긴 한데.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큰 시장, 뭐 엔비디아 기준으로 한 30%에서 혹자는 그게 이제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시장에 대한 규제를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은 좀 뭐랄까요 안개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최근에 그 미국 하원에서 그 새로 그러니까 발의만 한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응용 물리학 자 출신인 그 공화당 의원이 뭘 했냐면 위치 추적하는 것까지 포함된 그러니까 AI 칩인데 어디에선가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어느 지역에 있는지까지를 알 수 있는 그 기능을 넣을 수 있답니다. 사실은 현재 기술 안에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은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상하이 가 있다. 이걸 다 알 수 있답니다. 사실은 이미 구글은 그걸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가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서 이걸 아예 법제화하면 그럼 어디든 AI 칩이 가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그거 무섭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판 칩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를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는 여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거든요. 그러니까 비행이 거꾸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아니란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다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걸 봐서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란 상당히 큰 시장에 대한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은
엔비디아도 고민이 상당히 좀 네.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긴 한데 이것이 지금 메이드 인 바이든 표의 수출 규제가 메이드 인 트럼프 표로 이제 재포장돼서 나올 때 이것이 좀 완화되면 좋겠는데 강화될 것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같이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 주신 대로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H20이라고 원래는 저사양으로 좀 다운그레이드 네. 해갖고 네, 좀 맞습니다. 팔던 거를 지금 못 팔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다운그레이드 하겠다는 얘기고 혹시 이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그 소위 그 HBM도 거기에 들어가서 수리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뭐 발맞춰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인데 그 저사양을 과연 지금 트럼프 정부가 용인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직은 기대감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큰 기조로는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AI 칩 규제를 들고 있고 저쪽은 중국은 시진핑은 그 히토류를 쥐고 있어서 양쪽이 이걸 비자의 칼을 안에 넣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감만으로 했다가 이것이 나중에 칼을 뽑아버리면 우리가 이제 아닐 수도 있다. 예, 썰릴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염두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사양 칩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기대를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삼성전자가 그 수리까지는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포로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을 아예 세운 것 같아요. 이제 수리는 지금 와서 승인을 받아도 팔아봐야 뭐 얼마나 팔겠냐는 거죠.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에 집중을 한다는 건데 그건 맞는 거는 같은데요. 수리가 잘 안 됐는데 포가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대표님은 파운드리의 그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유리하다고 일단은 보시고 파운드리가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파운드리만 있다고 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파운드리에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예. 만약에 포를 만들 경우에 네. 기술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네. 있다는 건 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양산 시작된 게 D램 같은 경우에도 16GB의 이제 GDDR6가 지금 양산이 또 시작됐어요. 네.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 2026년까지 이제 LPDDR6도 양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갖고 있는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HBM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에 좀 뒤져졌지만 네. 반대로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누구도 따라올 정도의 지금 이미 쭉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HBM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D램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예, HBM4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좀 삼성전자가 이제 자기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미 알고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발 이제 그 수출 규제죠. 미국이 이제 반도체요. 사실 일기 때는 사실 트럼프가 이 AI 칩이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사실 어떠한 이제 규제를 사실 갖고 나오진 않았었어요. 일기 때는 사실 그냥 이 관세만 갖고 때렸고 2기 때 사실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2기 때가 아니죠.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고 나왔던 그 반도체 얘기가 뭐였냐면은 기술은 다 우리가 만드는데 어디 엄한 애들이 그걸 팔아갖고 수익은 다 챙겨간다. 물론 대만하고 이제 한국이죠, 당연히 이제. 근데 만드는 것도 기술인데. 그렇죠, 만드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제 기술 동맹뿐만 아니라 기술 동맹을 만들어 갖고 이쪽으로 이제 반도체를 이제 배제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 내 밸류 체인이죠, 반도체 밸류 체인을 다 만들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뭐 안보 차원. 사실 안보 차원에서 보면은 그 밸류 체인 중에서 없던 게 사실은 이제 파운드리가 가장 약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지금 최근 수치를 보면은 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파운드리,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회사들이 이제 파운드리도 지금 갖고 왔잖아요. TSMC가 들어왔고 뭐 다 미국 내로 들어왔고 이렇게 뭐 인텔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미국이 다시 밸류 체인을 다 완성을 했다 자체적으로 이랬을 경우에 굳이 이제 수출을 통제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주 하이엔드 빼고는 굳이 수출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아트 오브 딜이거든요. 이분은 그렇다고 하면은 사업가 출신들은 딱 그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많이 팔아서 수익을 얻으면 그하고 또 기술 개발을 해갖고 더 우리가 앞서가는 기술 가속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네. 지금 가이드라인을 안 주고 있고 아직도 관세 협상에서 지금 계속 뒤로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품목은 자꾸 뒤로 밀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반도체인데 네. 이거에 대한 수출을 계속 포기할 것인가? 왜냐하면 가장 큰 시장이 지금 중국 시장이고 네. 중국 시장에다가 미국 제품을 팔아줘야 그래야 미국이 전 세계 리딩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많이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있고 뭐 저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반대 측면에서 본다면은 반도체라는 것은 앞으로 전 세계의 인프라를 까는 거거든요. AI 산업에. 거기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수출을 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보잉이라든지 이런 비행기들을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사실 필요하지도 않았거든요. 중국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보 차원에서 사실 그런 엄청난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하지만 네. 일기 때도 그렇게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은 이분은 요 중동 딱 보면은 장사를 좀 잘 하시려고 네, 뭐. 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반도체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좀. 그럼 미국이 리드하는 만큼은 이제 여유를 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 나오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얘기 나올 때 가장 늘 안 좋은 게 요즘은 그래도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던데 제일 대책 없어 보이는 게 파운드리입니다. 근데 이 TSMC가 너무 이제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삼성은 왜 이렇게 여기 파운드리에서만큼은 삼성에 걸맞지 않을 정도의 지지부진함을 보이는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이제 드디어 액션을 좀 취하는 것 같습니다. 뭐 M&A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파운더리보다는 냉공조 유럽의 기업을 이제 사신 것 같은데 그럼 파운더리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님이 보기에는 송 대표님이 보기에는 지금 파운드리 사업가 그리고 지금 오늘 뉴스에 나왔던 그 M&A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질문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기존 본업에서 뭐랄까 그러니까 조금 최근에 나아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굴욕적인 일종의 패배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거기보다 이제 미익이 덜 나오는 이제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고 네. 근데 삼성이 또 장점은 다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세계 기둥이었던 스마트폰, 뭐 네. 가전,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다 갖고 가는 네. 뭐 이것이 원래 삼성전자의 가장 큰 풀파워였는데 현 들어서는 그쪽에서 이제 반도체를 위한 나머지 분야가 약한 것들을 왜 뭐 뱅앤올슨을 사든 하만카도를 과거에 샀든 뭐 이런 식으로 하든 말씀 주셨던 공조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기업을 산다. 뭐 이런 측면은 기존의 그러한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 또 다변화 뭐 이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이제까지 행보와 크게 틀리진 않는다. 다만 이제 이것이 얼마나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까의 규모에 있어서는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성장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파운드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그 소위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메모리가 사실은 이제 파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규격화된 거 잘 만들어 놓으면 1등처럼 잘 만들어 놓으면 상대방이 알아서 다 필요하면 다 사가거든요. 최근에 모자라니까 지금 뭐 이번에 고정 가격을 간만에 20% 올리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한다. 이건데 문제는 비메모리 쪽 이 파운더리는 이게 이제 거꾸로 고객의 니즈를 맞춰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슈퍼갑이었는데 거꾸로 만들어서 팔지만 슈퍼갑이었는데 여기서는 슈퍼을인 거죠. TSMC가 잘하는 게 슈퍼을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고객사의 니즈를 잘 맞춰 갖고 계속 잘하는 거고 SK 하이닉스도 HBM도 사실은 약간 그런 거에 가까운 그런 기술이지 않습니까? 메모리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잘 맞춰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늘 2등이었기 때문에 잘 맞추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런 문화, 메모리에서 쌓았던 그런 기업 문화를 비메모리, 파운더리에서는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에서 상당히 좀 느려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좀 뭐랄까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런 큰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파운더리에서 지속적으로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 사실은 이거 길게 보면 한 30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90년대부터 했었으니까 했는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저렇게까지 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파운더리는 지금 디램처럼 밀가루만 만들어 놓으면 요리는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밀가루를 만들어 달라는 거니까 아예 분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네요. 그 성격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잖아 들었는데 뭐 물론 삼성 경영진이 잘 판단해서 파운더리에 맞는 그런 경영 전략도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대표님 그리고 이완수 대표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